살아오는 반응식은 뭐 애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지킬 것만 지켜주면 쉬운 거야. 자, 살아오는 반응식 보자. 산화하는 반응식 같은 경우 산화 하나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낸 거지. 즉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산화수를 써줘가지고 해주는 거야. 그 산화하는 반응 중에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는 자 항상 같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산화하는 반응식을 자 쓴다는데 산화하는 반응식은 자 봐봐 산화하는 어떻게 일어난다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그러다 보니까 한 놈은 산화되고 한 놈은 환원된단 말이야.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 잃은 산소수, 얻은 산소수 같아야 되고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 같아야 되지만 산화수도 잃은 산화수하고 뭐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하고 어떻게 된다? 같아야 돼. 무슨 말이냐? 자 봐라. 자 봐봐.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하고 같다 했지. 즉 뭐냐? 그 다음에 또 뭐 맞춰야 돼 이제?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맞춰줘야 돼. 뭐 반응 전후에 뭐 해야 돼? 원자의 종류나 수는 변하면 돼, 안 돼? 안 돼. 거기다가 또 뭐 또 맞춰야 돼? 자,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의 조건을 만들게 돼. 무슨 말이야?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야 돼. 어? 예를 들어보자. 해볼게, 선생님. 거기 뭐라 나오냐? 자, 산성용액에 옥살산 이온과 가망간이산 이온을 갖다가 반응시켰대. 그러면 자 산성용액에 그러면 H 플러스가 있어야 돼. 응? 그리고 옥살산이온 C2O4 E- 플러스 가망간이산이온 MnO4 마이너스. 그다음 산성이니까 H 플러스가 있어야 되지. 이해됐어? 그다음 이게 뭐가 된다 있어? CO2하고 MnE 플러스. 그 다음에 H2O가 생긴다 있어. 그러면 야 산화수 찾아보자. 그러면 다원자 이온은 야 산화수합이 이온의 전화수하고 똑같아야 되지. 그럼 더해갖고 다 더해갖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원래 얘가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산소는 뭐라 했어 얘가? 마이너스 2라겠지. 근데 뭐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H2O2 가산화수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F하고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된다 했어. 아니 플러스 2가 된다 했어. O에 붙으니까 그러면 8개니까 4개니까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근데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6이어야 되지. 전체가 플러스 6인데 2개잖아. 그럼 하나당 플러스 3이지. 이해됐어? 그 다음 얘가 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마이너스 8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 7이면 되지. 이해됐지? 그럼 둘이 합해봐. 마이너스 1 되죠. 이해됐어? 대현이 이해됐어?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다. 얘는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변한 것만 찾아봐. 변한 것만 찾아봐. 산소가 어떻게 되냐? 증가했지. 근데 몇 증가했어? 플러스 1 증가했지. 플러스 1 증가했지. 근데 몇 개야? 몇 개야, 단수가?
두 개잖아. 두 개지. 그러면 플러스 2가 돼야 돼. 결과로. 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됐어? 얘가 산화. 얘가 마이너스 5가 감소했네. 근데 선생님 뭐라 했어? 첫 번째. 증가한 산화수하고 뭐라 했어? 감소한 산화수하고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러면 얘는 잡아라. 얘는 뭐야?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 그럼 둘이 양변에다 똑같은 수를 곱해보면 된다. 여기다가 5 곱해봐. 10이 되지. 여기다가 2 곱해봐. 그러면 10이 되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러면 자, 그럼 얘가 5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돼. 5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얘는 총 몇 개야? 5, 2, 10이니까 10개지. 얘는 탄소 하나지. 그러면 여기에 10이 붙으면 되겠지. 그리고 얘는 2잖아. 그럼 얘 2지. 여기서 끝나니? 여기서 끝나니? 아니라겠지 선생님이. 나머지 거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을 만족해야 된다 했지. 그러면 산소수나 수소수가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산소 몇 개니? 산소 몇 개야? 5, 4, 20. 2, 4, 8이지. 그럼 여기에 20개 있네? 20개 있지. 그럼 여기에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돼. 여기에 뭐가 붙어? 8이 붙어. 그리고 수소는 몇 개냐? 8이 16이잖아. 16. 끝. 이렇게 하는 거야. 화학 반응식 완성했잖아.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했잖아. 다시 해볼까? 할 수 있겠어? 응? 그렇지. 제일 처음에는 뭘 맞춰주는 거야?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하고 같다는 걸 맞춰줘야 돼. 얘들아. 그럼 여기서 얘는 얼마 증가했어? 1이 증가했어. 근데 하나가 아니잖아.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2가 증가한 거야. 플러스 2가. 그리고 여기서는 얼마가 감소했어?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가 됐지. 아니, 플러스 2가 됐지. 그럼 마이너스 5가 감소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하고 같아야 된다 했지. 근데 얘는 플러스 2고 얘는 마이너스 5야. 같게 하려면 얘에다가 5를 곱하고 얘를 2를 곱하면 얘는 플러스 10.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러면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하고 같게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뭘 곱해줘? 5를 곱해줘. 그럼 탄소수는 5, 2, 10이지. 그럼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10이 붙으면 돼.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2가 붙어. 2를 써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도 2가 붙어. 그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산소나 수소의 원자의 종류나 수가 그대로여야 돼. 그럼 여기서 산소가 몇 개니? 5, 4, 20. 2, 4, 8. 28개. 여기에 10 곱하기 20개 있어. 그럼 여기에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어야 되니까 8이 붙어. 그러면 수소는 몇 개야? 8이 16이지. 그럼 여기에 16이 붙은 거야. 그럼 끝났어. 이해됐어? 응? 이해됐어? 안 됐어? 너 이해됐어? 안 됐어? 지성이.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온 전자법 있네? 이것도 해보자, 이거. 이온 전자법. 이거 비슷할 거야. 전자의 이동을 알기 쉽도록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분리하여 나타난 반응을 갖다가 빨리 들어와. 반쪽 반응이라 한다. 따라서 반쪽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 반응식 기술을 맞추고 산화환원 방식을 완성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야? 이렇게 되네. MnO4 마이너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자, H 플러스하고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된대? 뭐가 된대? MN E 플러스하고. 그 다음 뭐냐? Cl2하고 H2가 된다. 나는 원래 야 이걸 갖다가 우리 우선 이걸로 해볼까? 이걸로 해볼까 뭐? 어? 하나로 더하는 해볼까? 해볼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4개 있지?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플러스 7이 돼야 되지? 277페이지. 한국말입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2잖아 원래. 근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이지. 근데 얘가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7이 돼야 돼. 그리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1. 얘 플러스 1이야. 그리고 얘가 플러스 2지. 얘가 야 호돈소 물질이면 선생님 0이라 했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보자. 변한 거 어딨냐? 여기 있잖아. 얘는 얼마 됐니? 마이너스 5 됐지. 근데 변한 게, 두 개나 있네? 이제 H 플러스 1. 어? 정말?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 1이잖아.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됐어? 얘는 플러스 1이 됐지. 그러면 산화하는 반응에는 산화하는 동시에 일어나. 그러면 증가하는 산화수하고 또 뭐 똑같아야 돼? 감소하는 산화수하고 같아야 되지. 그럼 봐라. 얘가 마이너스 5 됐으니까 그러면 자 얘는 몇 개가 필요하냐? 응? 자 마이너스 5니까 얘 5 써? 5 써? 그러면 얘들아 무조건 얘는 짝수로 끝나야 돼. 되지 안 되니?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얘에다가 2를 곱해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럼 얘는 플러스 10으로 맞춰주면 되잖아. 그럼 얼마?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10이 되잖아. 그럼 얘 짝수로 떨어지니까 딱 괜찮지. 그래서 자 얘가 5가 돼야 되니, 2개가 돼야 되니까 얘가 2부터. 그럼 얘도 망간도 2겠지. 그럼 얘는 12부터. 그러면 CL2는 5개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 맞춰줘야 돼. 야, 산화하는 방식에서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와 같이.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화학 방식. 원자는 새로 생겨나거나 소멸되는 거 아니야. 원자의 종류나 수는 그대로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산소가 몇 개니? 2, 4, 8이지. 8이지. 8개지. 그럼 여기에 8개 해야 되지, 산소도.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야 돼? 8이 붙어. 그러면 산소 8개고 수소는 몇 개야? 16개지. 그럼 여기 16개 붙어. 봐. 맞는가? 틀린가? 봐. 제일 마지막 거. 딱 맞지? 딱 맞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온전자법을 써보자. 이온전자법을 써보자. 이렇게 해보자고 이번에는. 이온전자법도 뭐 어려운 건 없어. 자, 봐봐 이번에. 자, 그럼 보자. 똑같은 거야. 뭐냐면 이건데. 얘는 뭐냐면 이거란 소리야. 반쪽으로 묶은다는 거야. 아이 새끼 누군 지금부터 몰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 되지. 4개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다면 얘가 플러스 7 되겠지. 응?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2, 얘가 0, 얘가 플러스 1, 얘가 0, 마이너스 2. 그럼 선생님이 하나하나 반항에서는 변하는 것만 찾으면 돼.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 증가했으니까 산화됐지. 그러면 이제 산화된 거하고 환원된 걸 비교해 보자. 응? 자, 산화된 거하고 환원된 걸 비교해 보자. 산화된 거하고 환원된 거. 산화된 놈 누구니? 증가한 놈. CL-가 CL2가 됐지.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환원된 놈은 뭐 됐냐? MnO4 마이너스에서 그다음에 2 플러스가 됐어. 마이너스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가 됐어. 그러면 봐, 얘 얼마 증가했니? 똑같은 거야. 그냥 이게 방법만 틀리는 거지. 뭐, 예, 순서만 틀린 거지. 똑같은 거야. 저거하고 하는 거. 플러스 1 됐어. 얘 얼마 됐어? 플러스 5 됐지. 그럼 뭐 아까 전 말했잖아. 증가한 산화수하고 감소한 산화수하고 같아야 된다 했지. 그럼 플러스 뭐예요? 아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 왜 시켜? 병원 때문에 왔어요. 마이너스 5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같아야 돼. 근데 선생님 말했지. 여기는 무조건 짝수여야 돼. 내가 잘못지. 제가 짝수여야 돼. 왜? CL2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갖다가 2배로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지. 그럼 얘도 플러스 10이 되게 하려면 10개로 곱하면 되잖아. 됐지? 이해됐냐? 야, 나는 벌써 끝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그래야 되나? 그렇잖아. 나는 그 사이클 갖다 다 해버렸어. 그치? 사이클 다 해버렸지, 선생님은. 사이클 다 해버렸어. 얘는 이렇게 해갖고, 이걸 다 해버렸어. 응?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봐. 그러면 이제, 얘는 몇 개 필요해? 몇 개 필요해? 10개 필요하지? 아유, 얘는 뭐야? 요 두 개 필요하잖아. 2개 필요하지? 그러면 얘가 2개 필요하니까 얘는 몇 개 해야 돼? 망가에 2개 필요하니까. 이거 2지.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몇 개 필요해? 몇 개 필요해? 10개 필요하잖아. 그럼 10이잖아. 그리고 얘가 CL2가 몇 개가 되니? 5개 되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H 플러스가 있어. 그리고 여기 H2가 있어. 그러면 얘가 여기서 산소 몇 개니? 8개지. 산소 8개지. 그럼 여기서도 8개 해야 돼. 따라서 8이 붙으면 돼. 그러면 수소는 몇 개니? 16개. 끝! 얘도. 이게 더 편하지? 이게 더 편하지? 뭐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귀찮지? 그냥 바로 그냥 쭉쭉쭉 해버리면 돼. 자, 따라서 272 보자. 자, 마지막에 산화환원의 반응의 양적 관계, 완성된 산화환원 반응식으로부터 산화나 환원에 필요한 환원제나 산화제의 양을 알 수 있다. 자, 뭐냐면 이 양적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산화환원 반응의 양적 관계. 너희들은 11월 1일날 보고 시험 개떡같이 시험 날짜를 잡아갖고 남들하고 2주 차이가 나게 잡아놨냐. 학교가 거지 같으니까. 응? 그지? 11월 1일날 뭐냐? 화학이요? 아니 전부 시험이 1일부터 시험이냐? 아 거지 같은 학교 진짜. 왜 그러냐 학교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뭔 일이 있다고 왜 이렇게 시험을 빨리 봐. 원래 냄새도 거리 같아.
자 보자. Fe2 봐봐. O3. 다음 CO가 몇 개 필요해? 산소 떼내려면 산소 3개 떼내야 되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그리고 2Fe 되고 3CO2 돼. 그럼 여기서 봐봐.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합이 마이너스 6이지. 그럼 얘가 플러스 6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당 플러스 3이 되면 되지.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일반적으로 산소는 마이너스 2다. 뭐 과산화수소하고 할 때만 플러스 마이너스 1, OF2일 때는 플러스 2. 그럼 얘가 플러스 2. 얘 0이야. 얘 마이너스 2야. 얘 플러스 4야. 그럼 변하는 것만 찾아. 얘 무엇이니? 마이너스 3 됐으니까 환원 됐어. 얘는 뭐 됐어? 플러스 2 됐으니까 산화 됐어. 아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3 몰라도 할 수 있어. 왜? 얘가 2개니까 마이너스 6이 됐지. 원래 하나면 마이너스 3이잖아. 근데 2개니까 마이너스 6이 됐지. 그러면 얘는 지금 플러스 2가 됐잖아. 플러스 2가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됐으니까 플러스 6이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3, 3이 붙으면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찾을 수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산화제인, 야 얘는 환원됐으니까 뭐야? 산화제. 자기 자신이 환원되면 산화제야. 자기 자신이 산화되지. 그럼 뭐라 그래? 환원제라고 그러지. 그럼 보자. 여기서 산화제인 Fe2O3와 환원제인 CO는 1대3의 몰비로 반응한다. 따라서 Fe2O3가 1몰 환원되려면 CO가 3몰이 필요하다. 이해됐니? 넘겨. 거기 278하고 279 풀어봐 한번. 78, 79 풀어봐. 이거는 연습해봐야 돼. 풀어봐. 바꿔 다 불러. 네.
하슬아, 이 진도 어디까지 나왔냐? 학교에서? 알겠어요? 응. 네, 딱 여기까지. 그랬어? 이들은 딱 끝까지 보겠다, 시험. 그냥 학교 쌤이 자꾸 교과서에 없는 반응식 만들어갖고 풀어보라 그래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뭐 산화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막 모르는 물질 있잖아요. 들어본 적 없는 건데. 그것만 지키면 돼. 뭐 필요 없어. 하나도. 참 좋다 좋아. 장난은 빨리 풀어. 풀고 쉬게. 다행히 다 풀었어?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좀 문제 풀고 쉴 거야.
자 보자. 1번 278페이지에 1번의 산화수, 2번의 전화, 3번의 큰, 4번의 증가, 5번의 감소, 6번의 동시성, 7번의 산화제, 환원제, 그리고 1번의 공, XX0, 그 다음 2번에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번에 1번에 산화환원, 2번에 환원산화. 근데 1번에 뭐냐, 저기, 00 플러스 1 마이너스 2야. 00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 2번에 마이너스 1, 00, 마이너스 1, 환원산화. 그 다음에 3번에 플러스 3, 플러스 2, 0, 플러스 4, 산화환원이야. 그 다음에 4번에 00x. 5번에 1번에 산화제가 HCl, 환원제가 ZN. 2번에 산화제가 H2, 환원제가 Na. 3번에 산화제가 SO2, 환원제가 H2S. 그 다음 A는 1, B는 5, C는 5, D는 1. 해볼까 한번? 자 봐봐요. 자, Fe 2 플러스 MnO4 4 마이너스, 그 다음 8H 플러스, 그 다음 Fe2 3 플러스 Mn2 플러스, 그 다음에 4H2O지. 한번 봐.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4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7, 얘가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3, 얘가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변하는 게 누구냐? 얘 증가했네. 플러스 1. 얘 얼마니? 마이너스 5지. 마이너스 5잖아. 그리고 그러면 자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 1이어야 돼. 그리고 야 그러면 얘 같아야 되니까 얘가 5를 곱하면 되지. 5를 곱하면 되지. 아까 훨씬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CL2고 얘는 하나씩이니까 뭐 괜찮지 뭐. 그래서 여기에 5가 붙으면 돼. 그리고 여기에 5 붙으면 돼. 그러면 끝났어. 그리고 여기에 산소 몇 개 있니? 4개 있지. 4개 있지. 그러면 여기 4개 있어. 그리고 수소 8개 있잖아. 딱 맞잖아. 그럼 끝이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그 다음 1번에 산화되는 물질이 구리, 환원되는 물질이 AgNO3. 2번에 산화제가 CuSO4, 환원제가 ZN. 3번에 0X, 000XX, 0X, 000XX. 그 다음 1번에 2 증가, 그 다음 2번에 변화 없음. 그 다음 이것도 해볼까? SM 플러스 2 플러스. 그 다음에 개새끼들 진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H 플러스. 너무 시끄럽잖아. 이거 안 아픈 거 같은데? 악발이다. 진짜 저런 애들이면 나는 진짜 못 키워. 못 키웠어. 그리고 부모들이 가끔씩 보면 애들 잘못 키우는 것 같아요, 요새는. 뭐 어디 가갖고도
돌아다니고 막 있잖아. 음식점에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옆에 있잖아. 그러면 뭐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안 가르쳐. 그냥 놔둬. 응? 주인을 편하다고 남들을 불편하게 해. 응? 난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해. 난 싸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하죠? 그래도 되니까. 그럼 봐봐. 얘가 플러스 2지. 얘가 플러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가 플러스 7이야. 얘가 플러스 2야. 아, 플러스 4야. 얘가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야. 그러면 이제 야, 변하는 거 찾자. 그러면 얘는 얼마니? 플러스 2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5지. 그러면 얘 10으로 통일하면 되지. 그럼 얘 저기 아직도 하네. 5. 그리고 얘는 2지. 그러면 얘 산소 몇 개니? 8개지. 여기도 산소 8개지. 됐지? 그러면 수소가 몇 개니 여기? 16개니까 여기 16만 원. 이해됐지? 그래서 A가 5, B가 16, C가 2, D가 5, E가 2. 이해됐지? 그 다음 4번은 XX, 0X. 그 다음에 000. 응? 이해됐니? 쉬어 얘들아. 니들한테 왜 하는데 나한테 화를 내지? 그래서 안 되고 좋다 이러면서. 자 보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화학 반응에서는 무조건 열의 출입이 있어서 출입이 있는데 이때 열을 방출하거나 열을 흡수해.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 뭐야? 발열 반응. 열을 흡수하면 흡열 반응이라 한다. 자, 여기 첫 번째 발열 반응이 있다. 발열 반응이 있는데, 자, 얘들 알아나? 뭐야? 야, 실험을 하는 곳이 개고, 나머지를 다 뭐라 그런다? 주의라고 그랬다. 어? 실험을 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 개.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주의라 그래. 근데 이때 발열방해의 주체는 개야, 개. 실험하는 거. 그러면 얘는 발열반응이니까 열을 방출해. 어디로? 개에서 주위로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개는 어떻게 되니? 방출한 만큼 개의 온도는 내려가겠지.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겠지. 이거지. 그래서 발열 반응입니다. 자, 봐라. 발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한 건데 생성물의 에너지압이 반응물의 에너지압보다 작음으로 반응하여 열을 방출한다. 주위의 온도가 높아진다. 즉 봐라. 이거니까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반응물이야. 반응물. 생성물이야. 누가 에너지가 더 높아? 반응물이 더 에너지가 높지. 그러면 이만큼의 반응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어디서? 개에서 주요. 이해됐니? 생성물의 에너지합이 합이 반응물의 에너지합보다 작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하니까 개는 온도가 낮아지고 G는 어떻게 돼?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옆에 궁금해봐봐. 화학 반응이 날 때 열을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까닭은 뭐야?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은 고유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차이만큼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고유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이해됐니?
그래갖고 야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다? 얘가 더 시험에 잘 나오지. 발열 반응에 흡열 반응에 얘가 시험에 잘 나온다. 나는 춥냐? 추워서 나도 춥다. 엥? 이것도 춥다. 더운디? 아 진짜 웃다. 오늘 늦게 가지 않나? 6시간 있어야 돼. 아 나 진짜. 개불쌍하네. 아 나도 6시야. 넌 원래 정리거든. 싫어. 내일 그래 클리닉 없다 너는. 클리닉? 나 내일도 있어. 내일 안 오는 거 아니야? 일도 하는 거야. 그래? 보고 싶어? 힘내. 불쌍하네. 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 그러네. 3주 남았나? 그래가지고 얘가 뭐였냐? 첫 번째 봐라. 그 발열 반응은 산과 함께 중화 반응. 중화열 나오지. 금속하고 산화 반응에서도 수소기체 발생하면서 중화열. 금속의 산화. 산화의 용해나 수소나트륨의 용해가 있다. 자, 당연히 야 산하고 염기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얘들아? 중성인 물이 생기고 염이 생겨. 그리고 또 뭐가 생기니? 중화열이 발생하지. 그러다 보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야 금속하고 산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 생기고 그 다음에 염 생기고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해. 이해되니? 그리고 연소도 당연히 연소는 뭐야? 탈물질 이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겨. 물이 생겨. 그러면서 열이 발생해. 열과 비대에너지가 발생하지. 따뜻해지잖아. 그리고 우리 맨날 이제 뭐지? 우리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거 뭐지? 핫팩 있지? 핫팩이 속에 뭐가 있어? 철가루가 있어. 철가루가 산화되면서 뭐가 발생하는 거야? 열이 발생하니까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그거지. 4FE가 뭐냐? 3O2하고 반응하면서 뭐 EFE 2O3가 되면서 열이 발생해. 이것도 발열 반응이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흡열 반응은 뭐야? 열을 흡수하겠지. 그러면 누가 열을 흡수해? 또 이번에는 걔가 열을 흡수하죠. 오히려 주위의 열 에너지를 걔가 흡수해. 그러다 보니까 걔는 온도가 올라가고 주위는 어떻게 돼? 내려가요. 내려가. 그러면서 이때는 누가 더 에너지가 커? 고유 에너지가. 생성물이 더 크지. 네.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크지.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만큼의 반응열을 어떻게 된다? 흡수해야 돼. 이해됐어? 그럼 보자.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거야. 생성물의 에너지압이 반응물의 에너지압보다 크므로 반응하면서 열을 흡수한다. 그러다 보니까 걔가 주위의 열을 흡수하니까 걔의 온도는 올라가고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즉 생성물의 에너지압의 반응이 반응물보다 크니까 이 에너지 차이만큼 열을 흡수한다. 그래가지고 걔가 열을 흡수하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진다. 야, 자일리톨껌 씹으면 어떻게 되니? 입이 시원하지. 왜 그래? 자일리톨이 뭐야? 흡열 반응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껌으로 열이 어떻게 돼? 흡수가 되지. 네. 그러면 그 혓바닥은 어떻게 돼? 시원해지겠지. 흡열 반응이야. 자일리톨도. 답이 나왔잖아.
자일리톨이 포함된 껌을 씹으면 입안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왜? 이게 자일리톨이 침에 녹으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해됐니? 네. 그리고 흡열 반응에 애가 있지. 애가 있다. 그럼 첫 번째 오른쪽 285페이지를 위에 봐봐. 흡열 반응에 얘는 열분해. 뭐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거. 수산화바륨 팔수화물과 절산 암모늄의 반응. 절산 암모늄의 용해. 또 광합성. 그 다음에 물의 전기 분해가 있다. 응? 자, 우리가 베이킹 파우더,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그러지. 특히 뭐 하냐 또. 탄산수 나트륨 있는데 얘가 이제 베이킹 파우더를 빵에다 넣고 이제 오븐에다 굽지. 그러면 왜 빵이 부풀어 오르냐? 봐봐. 얘가 뭐가 돼? 탄산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생기고 뭐가 생겨? 열. 이산화탄소가 생겨. 그러면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러면서 빵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야, 이 베이킹 파우더 안 졌지? 그러면 거의 빵이 흉기가 돼버려. 졸라 딱딱해. 그거 바게트를 만들어갖고 치면 대가리 아프거든. 근데 이게 생기니까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빵이 부드러워지는 거야. 공간이 생기면서. 근데 이때 열을 갖다가 가해줘야 돼. 우리가 오븐에다 가해야잖아.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갖고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지. 이거. 이해됐니? 네. 그 다음 수산화바륨 팔수화물하고 질산암모늄의 반응. 그러면 봐봐. 수산화바륨 팔수화물이지. 팔수화물이란 건 얘가 뭐하고 결합하고 있다? 물 8개하고 결합하고 있다는 거야. 같잖아. 수산화바륨에다가 팔수화물이니까 물이 몇 개가 결합하고 있다고? 8개. 6개. 같잖아. 그리고 누구냐? 질산암모늄이지. 질산암모늄이다. NH4NO3야. 근데 얘가 몇 개냐? 4개, 2개지? 2개면 갖고 열을 가해.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뭐로 돼? 질산바륨하고 또 뭐가 돼? 물이 되고 암모니아가 돼. 근데 얘들아 봐. 그러면 얘가 있잖아. 여기다 실험을 하지. 특이하다. 봐봐. 이게 흡열 반응인지 어떻게 하냐면, 야, 나무판이지. 여기다 물을 깔아놔. 이거 실험할 때 여기다 물을 해놔.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지. 그러면 이게 들지. 그러면 나무 판적까지 들어줘. 왜? 여기서 열을 얘가 흡수했으니까 얘가 얼음이 돼버려. 그러니까 얼어버리니까 들 수 있지. 그게 눈으로 보이잖아. 네. 흡열 반응인 거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야? 질산암모늄의 용해지.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 열을 받아갖고 녹으니까 그 암모늄하고 질산으로 돼. 근데 이때 얘를 질산암모늄을 우리는 이렇게 핫팩 말고 반대가 뭐야? 냉찜질팩이 있지. 우리 다쳤을 때 냉찜질팩으로 쓰는 게 이거야. 이렇게 하면 돼. 얘가 물에 용해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네. 그리고 광합성 자체도 뭐야, 얘들아? 비대에너지를 흡수하잖아. 네.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재료로 비대에너지를 흡수해갖고 포도당하고 산소가 되잖아. 에너지를 흡수하잖아. 그게 흡열 반응 맞지? 이해됐니? 네. 그리고 옆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응을 봐봐.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비대에너지나 전기를 흡수하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반응도 알아. 흡열 반응으로 분류한다. 열을 안 흡수해도 돼. 뭐 비대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다른 걸로 전환되지. 흡수하지. 그럼 그것도 흡열 반응이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흡열 반응이야.
그리고 보자. 화학 반응에서 얘를 출입보자. 자, 아연하고 염산하고 반응이지. 금속하고 산화하고 반응이지. 그러면 비커에 염산을 넣고 온도를 측정하고 아연 조각을 넣은 뒤 유리막대로 저으면서 온도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지지. 따라서 아연과 염산의 반응은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발열했지. 야, 지금 온도는 어디를 측정하는 거야? 개가 아니라 주예요? 주위야, 주위. 개 아니에요? 개? 잠깐만. 온도가 높아지니까 개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아니 개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보냐면 대표주잖아, 전체가. 아, 섞었을 때 전체가 대표지잖아. 그러니까 개라고 봐야 돼. 응? 예? 예. 개가 아니라 주위라고 봐야 돼. 주위라고 봐야 돼. 그 다음 봐봐. 수산화 활성화라고 질산아모늄이 삼각플라스크에 수산화하는 활성화물하고 질산아모늄을 갖다가 넣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두 물질을 잘 섞으면 온도 변화를 했다. 그럼 온도는 낮아지지. 왜? 수산화발의 활성화물하고 질산아모늄의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제 이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을 이용해 갖고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거 봐봐. 이게 시험 잘 나온다. 자, 내가 말했지. 발열 반응의 이용은 야 조리열 발열팩이 있어. 요새 선생님은 캠핑 좋아하니까 그 우리 군대에 있을 때도 막 이제 내가 저기 제대할 때쯤에 이게 나왔어. 언제요? 훈련 나가면 밖에서 이제 밥을 갖다가 공급해 줬는데 요 겨울에 가면 땀 졸라 겨울에 훈련 가면 있잖아. 졸라 힘들어. 우리 때는 씨발 텐트도 거지 같은 거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쩐 줄 아냐? 이게 땀 고르기 한 다음에 물 파는 거 있잖아. 물 하고 그 다음에 돌이 많아. 그래갖고 돌도 꺼내고 돌을 데펴. 돌을 데핀다고? 돌 데펴놔. 갖고 저녁 되면 이제 그 돌을 갖다가 모닥불에서 꺼내갖고 그 밑에다 땅에다 박아놔. 그럼 이게 요 온돌방 같이 따뜻해지고 그래갖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발열팩이 나오니까 이게 비닐봉지 같은 데 딱 있는데 이 끈이 있어. 끈이 나와 있어. 그걸 갖다가 잡아당기지. 네. 그럼 얘가 갑자기 좀 있으면 김이 확 나. 그래서 대표죠. 발열 반응이 있어. 조리용 발열팩인데 발열 도시락에 요새는 뭐냐면 산화칼슘이라고 있어. 산화칼슘은 물하고 반응하지. 그러면 걔는 뭐가 돼? 발열 반응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봐봐. 발열 도시락은 음식물 데울 때 사용하는 조리용 발열팩이 있는데 이는 산화칼슘하고 물이 반응하지. 그러면 우리가 열을 방출하여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거다. 야, 그럼 산화칼슘이 뭐가 돼? 물하고 반응하면 수산화칼슘, 석회수가 되지. 네. 야, 너희들 옛날에 발에다 쳤을 때 석고 바를 때 있잖아. 물 갖다가 석고붕대를 갖다가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돌리지. 그러면 여기가 다리가 뜨뜻해. 거기 석고붕대에 있는 게 산화칼슘이야. 물하고 가야지. 그러면 너 다쳤을 때 석고붕대 이렇게 감지 않았어? 가져본 적 없어. 있어. 그럼 발이 따뜻해. 왜? 발열 반응이 일어나니까. 좀 뜨겁다는 뜨거워. 그거야. 요새 그래갖고 많이 써 이거. 갖고 그냥 산화칼슘 있잖아. 이제 이걸 갖다가 팩으로 이제 산화칼슘을 넣어놔. 그리고 물이 흡수될 수 있게. 하고 유리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어. 그러면 이 유리 큰 그릇에다 밑에다가 산화칼슘 깔고 그냥 물만 부어. 그리고 작은 유리 그릇을 덮어놔. 그럼 여기서 열이 날 거 아니야. 그럼 가운데 게 데펴지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휴대용 손난로는 철가루가 산화될 때 열을 방출하여 주위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이용한 거야. 핫팩. 그리고 제설제는 봐봐. 염화칼슘 뿌리지. 눈오모. 네. 왜 그러냐면 이 염화칼슘이 물하고 만나지. 눈하고 만나지. 그러면 염화칼슘이 용해될 때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 그래갖고 이게 눈이 녹아버려. 그리고
염화칼슘이 들어가지. 네. 물에 염화칼슘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어느 점이 낮아져. 그러니까 이게 안 얼어. 안 얼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설제로 쓰잖아. 어? 이해됐니? 네. 근데 얘는 이제 환경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제대로 잘 안 쓰려고 그러지. 그 울릉도는 졸라 누이면 오잖아. 그러니까 제설제로 뭘 쓴지 아냐? 바닷물 뿌려버려. 왜요? 응? 바닷물 뿌려버리면 되니까. 아, 그래 돼요? 바닷물이 눈만 녹으면 될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바닷물에 염화 같은 성분이 있으니까 얼진 않을 거 아니야. 가지고 하고 흡열 반응에 얘는 냉각팩 있지. 네. 질산 아모늄이 아까처럼 물에 용해될 때 열을 흡수하여 주위의 온도가 낮아져서 현상을 이용하는 거 있지. 그리고 옆에 봐라.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출입하는 열의 이용. 일상생활에서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상태 변화나 재결정과 같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을 이용하다. 냉장고나 에어컨은 액체 냉매가 기화되는 과정에서 흡수하는 열을 이용하고, 똑딱이 손난로는 물에 녹은 아세트산 나트륨이 결정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한다. 넘겨. 그 다음 말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이제 화학 반응이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이 있지. 이때 흡수하는 열이나 열 에너지나 방출하는 열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 그럼 보자. 자, 얘들아, 우리가 자 봐봐. 열량이 있다.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그래. 열 에너지 양을. 열량 Q는 뭐다? 시멘트야. Q는 뭐다? 시멘트야. Q가 뭐냐? 열량이잖아. 열 에너지 양이잖아. 총량이잖아. A는 C는 비열이야. M은 매스 질량이야. T는 델타 T는 온도 변화지. 따라서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총량은 Q는 시멘트다. 여기에 봐봐. 비열이 나오지. C는 비열이야. 스몰 C는 비열이다. 비열은 뭐야? 물질의 특성이지. 네. 어떤 물질 1kg 1도씨 올린데 필요한데. 물질의 특성이야. 왜 그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비열이 크다. 천천히 가열, 천천히 냉각돼. 비열이 작지. 네. 빨리 가열, 빨리 냉각돼. 그러니까 물하고 모래 중에서 물이 비열이 커. 그러니까 물이 천천히 가열되고 냉각돼. 그리고 모래가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돼. 그러니까 낮에는 누가 더 뜨고? 모래. 밤에는 누가 더 상대적으로 뜨고? 물이. 아까 우리가 뚝배기 사야 되겠다, 선생님도. 예. 뚝배기하고 양은 냄비가 있어. 네. 그러면 누가 더 비열이 커? 뚝배기. 뚝배기는 그러니까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되니까 찌개 끓일 때 쓰고, 라면 끓일 때는 뭘 써? 양은. 이해됐지? 네. 그리고 열 용량은 봐봐. 라지시야.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하냐? 1kg이 없어요. 갖고 열 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다. 써놔. 그리고 야, 써놔봐. 있네. 안 써도 돼 얘들아. 자, 봐봐. 그래서 야, 우리가 너희들 목욕탕 가본 지 오래됐지? 나도 사우나를 졸라 좋아하는데 너무 오래됐다. 근데 자, 봐봐. 목욕탕에 열탕이면 40도인데 40도 넘지. 졸라 뜨고. 근데 우리 사우나 가지. 80도 넘어. 근데 잘 버텨. 왜 차이가? 열 용량의 차이가. 야, 온도는 이 40도가 낮지만 액체이다 보니까 물 분자가 많아. 그러니까 열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열용량이 커. 근데 저기 이쪽은 80도라도 기체니까 열을 많이 포함 안 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야. 사우나는. 이해됐어? 그리고 열량은 뭐다? 어떤 물질이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 에너지 총량이고, 그리고 Q는 시멘트다. 그리고 또는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도 써줄 수 있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열량계는
화학 반응에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로 기본적으로 단열 반응 용기하고 온도계, 적계는 뭐야? 젓는 거야, 진짜. 물을 젓는 거야. 그럼 간이 열량계가 있고 통열량계가 있다. 딱 상태를 봐봐. 누가 더 정확하게 측정할까? 통열량계. 간이 열량계는 온도계, 적계, 물 스타이로폼 컵이다. 구조가 간단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단열이 안 돼.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고 변수가 많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이 힘들다. 단열이 잘 안 돼요. 열선실이 있으므로 정밀한 실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주로 용해 과정이나 중화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그 다음 통열량계는 단열이 잘 되도록 만들어서 열선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주로 연소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뭐 점화선도 있고 온도계도 있고 단열연기, 강철연기, 실용 접시, 물 강철통이 있잖아. 단열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밑에 봐봐. 자,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을 측정할 때 열량계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이 물이나 용액의 온도를 변화시키므로 이를 이용하여 열량을 구한다. 간이 열량계를 이용한 열의 측정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은 모두 간이 열량계 속 용액의 온도 변화에 이용된다고 가정한다. 왜 이렇게 가정해? 뭐냐면 얘는 단열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골차 하자.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방출하는 열량,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 Q는 용액이 없거나 이런 열량하고 같이. 그래갖고 CMT 하면 돼. 갖다 놓고 풀면 돼. 그래갖고 간 열량계로 실험하여 구한 열량은 이론값과 차이가 나지. 왜? 발생하는 열의 일부가 실험기구의 온도 변화를 변화시키는 데 쓰이거나 열량계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열량계를 이용한 열량 측정은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은 모두 열량계 속 물과 통열량계의 온도 변화에 이용된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 Q는 물이 없거나 이런 열량 플러스 얘는 통열량계가 없거나 이런 열량까지 더해줘야 돼. 응? 네. 자, 봐봐. 간이 열량계는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량이 용액이 없거나 이런 열량하고만 똑같다 했지? 네. 왜? 간 열량계는 그 통 자체가 열량이 표시 안 되니까. 근데 통열량계는 뭐야? 물이 없거나 이런 열량하고 통열량계가 없거나 이런 열량까지 더해줘야 돼. 따라서 C 물 곱하기 M 물 곱하기 델타 T 플러스 C 통 곱하기 C에 일반적으로 통열량계에 열용량을 준다. 적어져 있어. 이미. 지그들이 실험해갖고 통열량계의 열용량을 적어놔.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만 곱하면 돼. 이해됐니? 네. 그럼 오른쪽 봐봐. 287페이지에 봐봐. 자, 화학 반응에서 열의 출입 측정하기. 간이 열량계에서 증류수 200g을 넣고 증류수의 온도 T1을 측정한다. 간이 열량계에서 염화칼슘 10g을 넣고 적게로 저어서 완전히 녹인 뒤 최고 온도 T2를 측정한다. 이 염화칼슘은 발열 반응이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갈 거야. 처음에 온도가 25도야. 최고 온도가 33도야. 따라서 온도 변화는 8도지. 네.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발열 반응이야. 그래서 이때 염화칼슘이 물이 용해될 때 방출하는 열량 얼마야? 용액이 얻은 열량 C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니까 4.2 곱하기 210g 곱하기 8도 하니까 7056J이다. 이해됐니? 네. 이론값하고 실험값하고는 좀 틀리지. 네. 10g이니까 705.6J/g이야. 이론값은 732.4J/g이야.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작지. 오차의 원인은 뭐야? 염화칼슘이 물이 용해될 때 방출한 열의 일부가 실험기구의 온도 변화를 시키는 데 쓰이거나 열량계 밖으로 빠져나가는 등 열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같은 실험인데 같은 탐구 다른 실험 봐봐. 과자의 질량 스몰 W1을 측정한 뒤 증발 접시에 넣는다. 둥근 바닥에 플라스크에
물 100g을 넣고 물의 온도 T1을 측정하고 과자에 불을 붙여 등분 플라스크 속 물을 가열한다. 과자를 연소시킨 뒤 등분 플라스크 속에 온도 T2를 측정하고 타고 남은 과자의 질량 W2를 측정한다. 그럼 과자는 연소 전에는 10g이었어. 연소 후에 5g이야. 연소한 과자의 질량은 5g이야. 물의 온도는 가열 전에 25도였어. 가열 후에 73도가 됐어. 물의 온도 변화는 48도야. 그러면 과자가 연소할 때 방출한 전량은 물의 비율을 4점이야. 갖고 4.2 곱하기 100 곱하기 48도니까 2160줄이야. 그러면 과자 5g이 연소됐지. 그러면 5g 물에 2160을 나눴더니 4032줄 per g이야. 이론값은 2300g이야.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작지. 오차의 원인은 과자가 연소할 때 방출한 열의 일부가 실험기구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주위로 빠져나간 등 열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네. 이해됐니? 네. 넘겨. 288페이지하고 289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거 오늘 끝내자. (89도) 풀어요. 이게 빨리 안 나.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발열은 항목 몇 시에요? 1시. 애들이요? 전 그때 같아요. 아니지. 뭐다 여기 배우는데. 그래요? 걔들이 듣잖아. 아 그러네. 아깝네. 자 보자. 네. 288페이지에 1번의 발열, 흡열, 높아진다, 낮아진다. 간이열 단계, 통열 단계. 비열 곱하기 연료량. 비열, 연료량. 1번에 X00. 2번에 발발 흡흡. 그 다음 3번에 흡수 낮아진다. 4번에 방출한다, 높아진다. 흡수한다, 낮아진다. 0XX. 그 다음 간이열 단계, 통열 단계. 그 다음 1번에 가가 발열 반응, 나가 흡열. 2번에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낮아진다. X0, X0, 0X. 그 다음에 1번에 열혈 방출. 그 다음 2번에 4200줄. X000X, X000X.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 수용. 나는 이제 쉰다. 왜요? 중3이 이번 주에 시험 봤잖아. 이번 타임 쉰다. 부럽다.